안녕하십니까. 경대학교 사회안전대학부 재학생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떤 이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회적 전문가들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언택트 시대를 맞당겼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안전, 그리고 건강이겠죠.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보니 모두 무탈한 듯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반갑고 아주 흐뭇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로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 피드백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펙 취득 계획을 가지고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성격적 강점과 직무적 강점을 잘 표현했는지 분석해보고 학과별 스펙 찾기 방향과 보완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채용 공고를 게시했던 직종별로 채용 계획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성격적, 직무적 강점 분석인데요.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보니 성격적 강점과 직무적 강점을 많이 혼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적, 직무적 강점을 구분 및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레포트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격적 강점, 참을성 많다. 직무적 강점은 기다릴 줄 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은 결국 인내심 또는 인내력이라는 말이죠. 성격적 강점인지 직무적 강점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안전을 우선한다. 신속한 현장 출동. 이게 맞나요? 어떤 행동 지침적인 내용이죠. 성격과 직무와 무관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활발한 대외 활동은 나름 괜찮은 표현인 듯 하고요. 실수가 거의 없음, 정확성, 신뢰성, 이거는 직무적 강점에 가까운 표현이고요. 또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섬세함과 창작 능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끈질기게 파고든다. 이것도 표현이 참 이상하죠. 도전정신, 또 새로운 일도 두렵지 않다. 이것도 두 개 다 성격적 강점에 가깝고요. 다음, 체계적임, 성격이 체계적이다. 여러분들 적절한 표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투자 능력 나름대로 좋습니다. 다음, 빠른 걸 좋아한다. 이게 성격일까요? 좀 급한 성격이다, 이런 표현일까요? 겁이 없다. 그래서 무엇이든 잘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대포 정신 이런 거라고 표현 좀 하긴 한데 강점이라고 여러분들 정확히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침착하다. 그런데 직무적 강점은 없다. 이상하죠? 이분도 직무적 강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정말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교적인 또 영업력, 대인관계력,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기조절, 자기관리 능력, 이것도 참 애매한 표현이죠. 연예인 수준도 아닌데 애매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적 강점이나 직무적 강점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해서 나의 강점을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격적 표현과 직무적 표현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격적 표현의 예시를 들어보면, 자, 꼼꼼함, 털털함, 조금 반대되는 표현끼리 묶어서
모아봤습니다. 대범하다, 또 소심하다, 내성적이고 외향적이다, 이타적, 배타적. 이타적인 거는 남을 많이 위한다는 뜻인 거죠. 배타적은 그 반대편인 거고, 조용한 성격이다, 또 산만하다, 독립적이고 또 사회성이 강하다, 논리적인 사람이 있죠. 또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침착한 사람이 있고 급한 성격도 있죠. 좋게 얘기하면 시원시원스럽게 산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섬세한 사람이 있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큰 것만 해 하는 그러한 성격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과묵한 성격, 또 가벼운 성격, 또 어떤 것이든 잘 동조해주는 동조적인 성격, 무조건 일단 반대하고 보는 반항적인 성격, 또 강압적인 반면에 아주 온유한 사람도 있겠죠. 또 희생적인 사람이 많은 표현을 또 쓰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예민한 사람이 있고 작은 것에도 아주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죠. 또한 굉장히 어떤 것이든 간에 또 누구든 간에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친해지기 전까지는 냉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교적, 개방적인 반면 또 보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열정적이고 또 도전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회피 성향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격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직무적 강점 표현 예시를 보면 기억력이 뛰어나다, 또 암산 능력이 뛰어나다, 인내력, 또 인지 능력, 또 창의력, 관찰력. 관찰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통 능력, 상하, 좌우, 관계상 소통이 가능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 누구든 간에 대화를 해보면 공감을 또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공감 능력,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또 글을 잘 쓰면 문장력이 좋다고 하기도 하고요. 말을 또 잘하면 발표력을 우수하게 평가도 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잘 설득돼. 그러면 나는 설득력이 또 뛰어난 거겠죠. 상황 판단 능력, 또 기획 능력,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하는 능력, 탐구력, 호기심이 많고 계속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탐구력이라 할 수 있죠. 추리 능력, 분석력, 어떤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분석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요. 손기술, 우리가 손재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기기 조작 능력, 또 회계 능력, 또 예술적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또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지 적응을 잘한다, 이런 적응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리 능력, 또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이런 능력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쓴 표현을 정리를 해보고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잘 표현하면 좋겠죠. 앞으로 자신의 강점을 표현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무별 스펙 찾기 부분을 분석해 볼까요? 과제는 약 9가지 분야를 제시하였고 그 틀에서 작성을 했는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스펙을 찾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스펙을 다 쌓을 수는 없겠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찾고 쌓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가 정해지면 스펙 쌓기 범위가 줄어들겠죠. 다음은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할까 선택하느냐에 따라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채용 주최자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할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학생들의 레포트 중 일부 샘플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해군 장교를 목표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점도 3.8에서 4.2까지 올리겠다. 토익 점수도 900점으로 상향했죠. 아주 높은 점수죠. 태권도도 2단에서 3단으로 승단하고 어학연수도 캐나다로 가보겠다 정했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으로 요양원 봉사를 해보았는데 해외 봉사를 하겠다고 목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외 봉사 분야를 어디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명시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대외 활동은 지상군 행사, 아마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를 말하는 듯 하네요. 앞으로도 군 관련 행사 참여 활동을 하시겠다고 아주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음식점에서 하였고 앞으로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또한 구체화시키면 더 좋겠죠. 해군 장교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볼 때 선박조종 면허를 좀 취득해 보시면 좋겠고 또 수상 레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도 방문 등을 추천하고 싶네요. 독도 방문은 면접 때 해군을 지원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독도 방문과 느낀 점을 함께 이야기해주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잘 쓰셨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 공무원이 목표인데요. 학점도 높이고 토익 점수도 750점을 목표로 하고 무도 단증은 태권도 4단인데 유도 2단을 추가한다 했습니다. 이 점은 우선순위를 낮추었으면 하네요. 왜냐하면 통상 무도 자격증은 한 개 종목 2, 3단을 요구하는데 이미 태권도 4단이면 조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굳이 유도라는 종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다른 스펙을 쌓는데 투자한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무도를 좋아해서 더 하고 싶은 건 좋지만 어떤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우선순위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 관련 인턴십, 경찰서 봉사활동, 축제 공연활동, 경호업 관련 아르바이트를 선정하셨네요. 전반적으로 괜찮은 생각입니다. 이 학생에게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안전요원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자율방범대 활동 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 학생은 경호원이 목표인데요. 학점은 아주 좋네요. 토익 점수도 80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채용 계획을 보면 토익 점수 700점을 요구하는데 정말 잘 선정한 듯 합니다. 자격증도 경비지도사, 위험물 안전관리사를 추가 선택했는데 직무와 연계해서 잘 계획했다고 보여집니다. 어학연수도 가시고 경호업체, 또 경호 관련 봉사, 경호 아르바이트를 계획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계획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축구 또는 야구 경기 관중 입장 안전 통제를 경호업체에서 담당하는데 이곳에 아르바이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학생은 스포츠 분야 강사를 목표로 하셨고요. 학점과 어학 목표를 구체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은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강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세우셨어요. 어학연수도 해보고 싶음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연수인지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이분은 봉사활동, 대외활동, 또 아르바이트 분야까지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구체화하는 버릇을 하세요. 구체화하지 않으시면 의지와 열정이 약해집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꼭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기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종류에는 다양한데 대부분 라인 댄스, 스포츠 댄스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많아요. 거기에서 강사 활동을 신청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생은 광고 디자이너가 목표인데 이 정도면 현 상황에서 자격증 1급까지 계획을 하였고 해외 연수도 추가 계획하였고요. 공모전 참가 및 입상 경력도 아주 화려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학교 홈페이지 디자이너를 하실 정도면 상당한 실력자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쌓을 스펙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학생 한 분도 이보다 더한 공모전 입상 또 봉사활동 등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두 분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학생은 전공 과목과 연관없는 주식 전문가 목표를 선정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점과 어학점수는 좀 높이겠다 하고 한자도 2급을 추가하였고 캐나다 어학연수도 선정하였습니다. 공모전은 청년 공모전 2위 목표 이렇게 하셨는데 증권사별로 주식 청년 공모전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주식으로 월 3억이 목표입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입니다. 지난번도 언급했지만 주식도 공부해야 됩니다. 주식은 미국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교육과 국내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안전대학부 전 학생이 스펙 찾기 과제를 아주 성실하고 알차게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맙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올해 직종별 채용 계획을 각 학과와 연계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계획은 올해 학사장교 선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과 모집 선발 일정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평가 요소 및 배점입니다. 1차는 필기평가, 2차는 실기평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필기평가는 합불제로 하고요. 2차 평가는 체력검정, 면접평가, 직무역량, 신체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가 요소별로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 평가는 언어 논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공간 지각, 지각 속도, 상황 판단, 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국사 과목이죠.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 수준으로 다 할 수 있겠지만 국사라는 것은 어려운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지식 분야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전북 고사장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체 검사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신체 검사 합격 등위는 1급에서 3급이고 4급은 불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3급 수준 정도는 과도한 건강 이상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모두 합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 등위 합격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1, 2급 수준이 되어야 하겠고요. 물론 상급도 선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2급 이내에서 뽑는다는 얘기죠. 다른 분야는 다 우수한데 이 한 부분만 상급이야. 이런 경우에만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선발 심의를 거쳐서 선발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체 등위 합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체 등위 판정 기준은 BMI, 즉 비만도를 본다는 겁니다. BMI 계산법은 자신의 체중을 자기 키의 제곱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자동 계산기가 나옵니다. 저도 자동 계산기로 곧바로 해보았습니다. 옆에 화면 보시면 신장 177에 체중이 71kg 계산하니까 22.6 정상이 나왔죠. 합격 기준을 보면 1급은 20에서 25 사이고 2급은 18.5에서 20 또는 25에서 30 사이인데 저는 22기니까 1급에 해당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비만이 아니면 모두 1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여러분 신체 조건은 우수하게 합격될 거로 보여집니다. 혹시 3급이 나왔다 하면 한 달만 여러분들이 매일 달리기 또는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제대로만 해주면 금방 1급 수준의 신체 조건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체력 검정인데요. 과거에는 체력 검정을 해 부대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지역별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대구에는 수성구와 달서구에 각각 있습니다. 대구에는 총 2개소가 있는 셈이죠. 자, 적용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하는데요. 종목은 총 5가지를 합니다. 이 중에서 불합격 종목 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4가지 종목이 모두 불합격이면 여러분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자, 점수를 한번 볼까요? 자, 1개 종목이 불합격하면 9점이 되고 2개 종목은 8점, 3개 종목은 7점이 됩니다. 저도 작년에 가서 측정을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가서 신청하고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 강화시키면 좋습니다. 자, 측정 항목은 근력, 즉 악력이라고 하죠. 우리 손을 이렇게 꽉 쥐는 이 악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측정하고요. 유연성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다리를 찢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그 자세 있죠. 이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지구력은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은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m 왕복 달리기와 멀리 뛰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
통상 두 개를 다 측정해보고 우수한 것을 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 분야인데요. 면접은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면접은 국가관 또 안보관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서 뉴스를 듣고 잘 체크해 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면접 시에 제시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토론 면접인데요. 우리 토론 면접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하는 거죠. 여기서는 리더십과 상황 판단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토론 면접하면 먼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경청력이 부족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말보다는 임팩트 있게 한 번 내지 2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면접은 품성과 또 외적 자세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 체격과 외모 정도면 큰 문제 없이 다 통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직무 역량 평가인데요. 우리가 이 분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펙을 쌓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무 역량은 30점이 100점 되어 있는데 학업 성적이 25점, 즉 80%를 차지합니다. 또 잠재 역량은 5점으로 2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학점을 잘 받아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업 성적은 수능 성적과 대학 성적을 학년별로 비율을 정해놓고 평가를 합니다.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 3학년 성적 여러분들이 다 비율을 정해놓고 측정을 하니까 매 학년마다 학점을 잘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다음 잠재 역량은 전사 및 영어 등 총 1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재 역량 평가 요소 및 적용 기준입니다. 먼저 전사 능력을 보시면 최고 0.5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PCT가 800점 이상이거나 워드프레서스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ITQ A급 3개 과목 이상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0.5점을 획득한 겁니다. 영어는 토익 점수 800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1점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제2 외국어는 없어도 사실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13가지 항목 중에 다 갖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점이 5점이었죠. 5점을 여러분들이 획득할 만한 것만 겸비하면 됩니다. 무리하게 다 13가지를 다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의 낭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한자는 2급 자격증이 있으면 0.3점을 획득하는 거고요. 1급은 0.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2급은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합니다. 상급은 0점인 거죠. 점수 획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 자격증은 우리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각 0.2점에서부터 0.5점까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급을 가지고 있으면 1점을 획득하는 거고 2급을 가지고 있으면 0.6점만 획득되는 겁니다. 한국사 역시 1급은 1점이고 2급은 0.6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은 여기 보시면
인증기관이 있죠.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받은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군사학 학점 이수는 2개 과목만 이수해도 여러분들이 1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국위선양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체육기능자가 아니면 받기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무도단증은 1단, 2단, 3단까지 점수를 부여합니다. 3단 이상은 최고 점수 0.5점을 획득하고 2단은 0.3점을 받네요. 그래서 스펙 계획에도 무도단증 2단에서 3단으로 승단을 한 사람들은 잘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단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종목 단수 한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은 종류의 무도 단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개인 목표와 꿈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무도를 섭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꿈을 위해서 괜찮지만 여기 합격을 위해서는 굳이 많은 자격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외에 봉사, 또 선행, 표창 가지고 계시면 또 점수가 있고요. 리더십, 여러분들 고교 학생회장이나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 단과 대회장 이런 것들 하면 점수가 또 부여가 됩니다. 안보 토론회나 병영 체험, 군 경력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지 관여를 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배점이 총 5점이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어 1급, 한국사 1급, 군사 2개 과목 학점 이수, 무도단증 3단 이상, 또 리더십 직책만 갖고 있어도 벌써 4점을 여러분들이 획득한 거고요. 그 외에 전상과 영어를 합쳐서 1점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5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도 단증이나 여기 13개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5점이 안 된다면 5점을 더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교 선발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사전에 분야별로 반드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미리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채용 공고인데요. 특별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올해 경찰청 일반직 모집 공고입니다. 특이한 것을 보면은 바로 무인 비행장치 운용 분야를 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드론을 말합니다. 주요 업무를 보시면 드론을 조종하고 현장에 출동하고 촬영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선발을 또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드론의 활용도는 갈수록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증대가 되는지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례를 봐볼까요? 이 기사는 드론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감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최근에는 산불 감시 인원이 산꼭대기에 초소에서 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을 감축하고 이제는 드론을 띄워서 감시를 하겠다는 거고 산불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산림청, 소방청 등 여러 직종에서 직업군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에서도 드론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바다 안전 드론이 지킨다. 속초해경 연안 안전관리 강화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불법 어로 활동을 감시할 때도 아주 유용하고요. 해안길을 순찰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또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 순찰 활동하면 아주 효과가 높겠죠. 또한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그 넓은 지역을 사람의 눈으로 수색하기는 상당히 제한되지만 드론이 공중에 떠서 넓은 지역을 수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하는 데도 쓰였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농약을 살포하는 데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드론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경찰직뿐만 아니라 산림청 등 여러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자격증 종류와 가점 비율인데요. 소방 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또 최근에도 선박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 그에 따라서 선박 조종 관련 자격증, 또 사업용 운송용 조종사, 그런데 헬기 조종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응급 구조사 자격증, 또 간호사도 필요하고요. 대형 차량 운전 면허증도 있으면 가점 사항이 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역시 사무관리 분야에서는 가산점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경호 직종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경호원 하면 최고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경호업을 준비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못 들어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 영어 성적 기준 나왔는데요. 경호처에서도 결국은 어학, 영어 기준 점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익 점수 기준으로만 보면 700점 이상인 자를 뽑네요. 또한 한국사 능력도 검정시험 2급 이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와 또 한국사도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체력검정 기준표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경호처이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시면 총 5가지를 측정하는데요. 배근력,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 또 1.2km 달리기, 또 여성분은 0.8km를 달리는 겁니다. 배근력 잘 아시나요? 배근력이란 건 측정하는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역기를 들어 올리는 힘, 그 능력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근력은 먼저 남자는 190 이상이고 여자는 120이죠. 일반인 남성 수준이 통상 보니까 160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57개 이상인데 저도 지금 하라고 하면 50개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는 남성 기준 2m 70 이상인데요. 상당히 운동신경이 뛰어나야만 가능하겠죠. 10m 왕복 달리기는 9초대입니다. 웬만하면 가능할 거로 보여져요. 보통 일반인은 10초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젊고 또 순발력이 또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1.2km 달리기는 4분 10초 이내에 들어오면 1등급인데 초당으로 다 계산해 보면 총평균 100m를 여러분들이 20초 이내에 계속 뛴다면은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체력은 강할수록 좋겠죠. 1급
받으시면 좋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1, 2급 받도록 여러분들이 체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평가 요소인데 기본 자질에서부터 공직 적합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 다음에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영어 구사 능력까지 다양합니다. 대통령 경호하면 겸손을 많이 해야겠죠. 그에 따라서 예의와 품행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체육 분야인데요. 이 채용 공고는 모 지자체에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을 선발하는 공고문입니다. 수영 채용 분야를 보면 수영 강사는 수영 강습과 안전근무 업무를 하고요. 안전요원은 안전근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응시 자격인데 보시면 주거, 학력, 성별은 제한사항이 없죠. 나이는 18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병역을 필요한 자, 수영 강사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종목은 수영입니다. 또한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안전요원은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회체육은 체육 분야가 다양한데요. 관련 체육 분야별 자격증은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육 분야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낸 채용 공고 내용인데요. 문체부는 다양한 동영상 제작, 또 홍보, 촬영 등의 업무 비율이 정부 기관 중에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죠. 최고의 활동을 자랑하는 문체부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능력자를 요구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고는 올해 경력자를 선발한 기준인데요. 멀티미디어 학과 관련 사항이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는 디지털 소통 제작과 콘텐츠 기획과 등으로 나누어지고 담당 업무를 한번 보시면 SNS 채널 기반 콘텐츠 개발 총괄 업무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대표 8개 채널 페이스북을 통해서 포함해서 8개가 있죠.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 확산하는 분야, 또 정책 간행물을 콘텐츠화해서 확산, 매체를 또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홍보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 제작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한국 영상 전문 촬영 및 편집, ACA 자격증, 즉 국제 공인 인증이죠.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직무 관련해서 표창장 또는 상장이 있으면 우대 점수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훈포장, 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그리고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장 이상급의 표창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경력 기준은 2년에서 8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경력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국 또는 홍보 대행사, 작가 등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분야와 관련돼서 우대사항으로 출판을 여러분들이 했다거나 또는 언론에 기고한 실적이 있다거나 연구 논문을 발표했거나 또 표창, 상원 등이 있다면 우대 요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전문 경력 나군 분야인데요. 경력 보면은 2년에서 3년의 경력자이고 홍보 분야 또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학위 기준도 비슷하고요. 우대 요건도 가군과
동일합니다. 전문 임기제 다급 직위는 2년에서 7년의 경력을 요구하는데요. 직무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이고 우대 사항도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셔서 차후에 문체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영광을 또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기업 중에서 한국가스공사 채용 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 신입 경력 별정직을 선발하네요. 일반직 신입, 여기도 어학 점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익 700점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몇 가지 직종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괜찮다 싶은 직장은 어학 점수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해외 사업과 국제기술 기준 및 매뉴얼 관련 영어 능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통합방호 보안 담당자를 선발하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학과와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자격 및 경력을 보면 군 장교 출신으로 대급 이상 경력자이고요. 경찰 출신은 경감 이상의 경력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비, 작전, 대테러, 방호, 또 비상계획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도 선정은 되는데 대부분 군대와 연관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대 사항을 보시면 자격증은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인, 경찰 희망자는 경비 지도사 자격증도 미리 준비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우대 사항으로 고급 자격증 보유자는 어학 성적이 면제되고 필기 전형 10% 가점이 있는데요. 고급 자격증이라는 것은 기능장 또 기술장급을 말하는 거죠. 그 외에 사회 형평성 채용 관련자가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 중에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 보훈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퇴직한 후에 차후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또는 다문화 가족, 이와 관련된 학생은 연관이 있으니까 하나의 혜택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필기 전형은 인성검사, NCS 기초능력, 또 직무수행 능력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성검사는 공사 인재상 부합하는 정도, 또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거고요. NCS 기초 능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또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등의 능력을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 평가는 일반직 신입 관련해서는 40% 평가 점수가 미만 시에는 불합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면접 전형은 주제 발표 형식으로 개인별 상황을 부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부여해서 워드프레스로 작성 후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때는 상황 분석 및 조치 순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먼저 나의 주 임무 또는 과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현재 위협이 되는 요소, 상황이 무엇인가 상황 판단을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조치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가, 그 외에 늦어졌거나 이러한 상황 자체가 외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판단을 해서 조치하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자격증은 여러분 학과와 직접적인
관계는 조금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 추가적으로 획득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보면 기계 분야, 전기 분야, 화공,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전산 분야가 있는데 기술사 기능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인턴 선발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 후 곧바로 지원한다면 인턴 선발 과정을 하게 되겠죠. 평가 점수는 다소 다르겠지만 평가 요소는 대동소이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레포트와 올해 주요 업체 채용 공고를 가지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때 처음으로 나왔던 말이죠. 정말 온 국민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확신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도사가 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아니면 나 굶어 죽는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나요? 어떤 드라마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소를 팔아야 되는데 소가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잘 파시는 분에게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소를 잘 팔 수 있냐고 하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다. 도사가 되면 된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간절하냐? 내가 지금 당장 의금부에 끌려가서 오늘 밤 안으로 소를 팔면 너를 살려주고 못 팔면 너의 목을 베겠다고 하면 네가 소를 못 팔겠느냐? 하고 대질문을 합니다. 이 주인공은 그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소를 아주 잘 팔게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한다면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전달이 된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진로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을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학생 여러분의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